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부 재판 시작합니다. 25고합 1636호 사건 진행하고요. 출석하신 변호인 성함 좀 확인할까요? 예, 송준호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송준호 변호사님하고 법무법인 3승의 김계리 배의철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예, 피고인 잠시 일어서실까요? 지금 이 사건 공소장은 송달 받으셨죠? 예. 본인 이 재판 진행하시면서 진술 거부권 있으시기 때문에 진술 전체나 일부를 거부하시더라도 본인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세요. 예.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은 희망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저희 공판 준비 절차에서도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인적사항 좀 확인합니다. 생년월일 좀 여쭤볼까요? 네. 예.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지만 지금은 뭐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소는 이 공소장 기재 주소 변동 없으신 거죠? 네. 예. 등록 기준지도 공소장 기재 예. 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소지에서 요 재판 끝나기 전까지 사이에 주소 변동이 있으시면 주소 변동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뭐 관련법에 따라서 재판을 지금 중계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지금 이제 중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판 전체에 대해서도 속기 명에서 속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먼저 고지해드리고 예, 검사님 공소 사실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잠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러십시오. 네, 공소사실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사실입니다. 피고인은 1991년 10월경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 2월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다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여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으로 퇴직하였으며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같은 해 5월 10일 취임하여 행정부의 수반으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할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 청구되어 대통령으로서 권한행사가 정지되었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의해서 파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헌법과 개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개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함께 국무회의 심의 없이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거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그에 따른 직무수행이 필요한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등 일부의 국무위원 그리고 국정원장 조태용만을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불러 그들에게만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조치사항을 알린 후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 14시경부터 20시 53분경까지 사이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위 국무총리 한덕수 등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 한덕수가 피고인에게 헌법과 개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사전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므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국무회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확보하고자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직원 등을 통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오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가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충족되자 같은 날 22시 16분에서 18분경 사이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그곳에 모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김용현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포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후 같은 날 22시 23분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같은 날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구체적 범죄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11월 1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피고 사건 제10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인으로 선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증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김영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피고인과 국무총리인 한덕수 피고인과 김영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도록 논의하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자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하려고 하다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증언하고 이에 검사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자 그것은 넌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라는 질문을 받자 만약에 국무회의를 전혀 안 하고 계엄할 것 같으면 계엄 선포는 또 뭐하러 하겠습니까?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인도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다는 말이네요. 라고 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렀지요. 국무회의 안 할 거면 간담회 하러 처음에는 간담회 얘기가 나오길래 간담회 의사정족수가 어디 있으며 안 부르면 안 불렀지 뭐하러 간담회 하러 저 시간에 부르겠습니까? 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재판장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건의를 해서 국무위원을 더 부른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13명 정도 부르려고 생각하였는지를 묻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셨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서 부른 건지 아니면 증인이 원래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라고 하자 그렇게 하려고 했지요.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처음부터요. 라고 하자 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 한덕수의 변호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원래부터 증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는 등 국무총리 한덕수로부터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기 전부터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숫자의 국무위원들을 모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서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거나 그에 따른 직무수행이 필요한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등 일부의 국무위원, 국정원장 조태용만을 사전에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조치사항을 알리기로 계획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국무위원을 소집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국무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추가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통령실로 오라고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습니다. 이에 특별검사는 피고인을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예.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간단히 제시하시죠. 예, 모두 부인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저희가 요 사건을 그 이전에 공판 준비를 1월달, 2월달 2회에 걸쳐서 진행했었고요. 공판 준비하면서도 변호인께서 고 1월 26일자죠. 그 의견서 2월 26일자 의견서 통해서 지금 뭐 부인하는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저희가 고 지난 공판 준비 기일까지 해서 검찰 측에서 증거 제출, 그러니까 증거 목록 제출하시고 증거 신청하셨고 그거에 대한 인부 절차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 뭐 동의돼서 채택된 거 외에 채택되지 않은 증거가 증거 순번 1번, 2번, 1번 수사보고서고요. 2번에는 그 다른 사건 피고인 특검 피신 그리고 4번, 5번, 7번, 11번, 12번 그리고 23번, 31번, 38번, 45번 49, 54, 60, 64, 70, 74, 78, 81, 82, 83, 84, 86, 102, 103, 107번 이 부분 다 기본적으로 수사 보고서 수사 예, 그렇습니다. 부분 부동의하셔서 그 부분 채택하지 않았고 그 외에 나머지 동의된 부분은 다 제가 채택을 예.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기존에 그 공판 준비 절차에서 진행된 거 관련해서 이견 있으신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특별한 거 없으시죠?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던 거는 요 제출되는 증거 중에 우선 그 CCTV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고 검사님께서 아마 지금 보면 그 증거 조사 관련해서 CCTV 부분은
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오전에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후 기일에는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 특검에서 우선 증거 조사를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좀 요지 위주로 진행을 예. 하고 변호인 측에서도 뭐 그 증거 조사나 기타 주장 정리하실 부분 있으시면 증거 조사 시간 갖고 뭐 주장 정리하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양측 최종 의견 듣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님께서 추가로 지금 증거 신청하신다고 4월 15일자로 의견서 내신 게 있고 그 증거 신청이 요지를 보면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문, 그다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그다음에 최상목이 받았다고 하는 특별지시 문건, 이 부분을 지금 추가 증거로 내신다고 그러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 혹시 변호인 확인하셨나요? 예, 그 저희가 아직 등산을 하지 못했는데 다만 그 최상목이 받았다는 문건과 관련돼서는 김영현 장관 밑에 아마 그 페이지 숫자가 적어져 있는 문건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최상목이 받았다는 문건 관련돼서는 내란 사건에서 그 원본의 진위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서 작성할 때는 밑에 페이지 숫자가 안 적혀 있는 걸로 김영현 장관은 알고 있는데 특검이 제출한 최상목 문건에는 밑에 페이지 숫자가 적혀 있는 등 일부 가공한 점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좀 있었고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등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검사님 지금 갖고 오셨나요? 증거? 예, 맞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그걸 보겠습니다. 한번 지금 바로 네. 열람하시죠. 그럼 그 앞부분에 포고령이랑 담화문은 특별한 문제 예, 없으신가요? 동의합니다. 그거는 그럼 두 개는 일단 동의하시니까 채택하고 113번, 114번으로 받았습니다. 115번 부분 한번 확인하시죠. 예, 이거는 원문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변사님 보시면은 밑에 8페이지라고 페이지 숫자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아마 가필돼서 페이지 숫자가 기재된 것 같습니다. 검사님 요거 지금 출처하고 제출 취지하고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마지막 부분 특별지시 문건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119 사건 김영현 장관 증인신문 조서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점이 좀 문제가 돼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삼은 바 있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제 그 이런 자료들이 다 준비가 돼 있지만 그 국무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준비도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뭐 문서의 뭐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필요한 준비 과정에 국무회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할 계획은 없었다는 점을 저희가 입증하기 위해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된 문건은 담화문과 포고령 그리고 뭐 일부 그 먼저 소환 그러니까 그 일부 뭐 그 국무위원들에게 관련된 특별지시 문건 그것만 준비가 됐고 네. 요 관련된 국무회의를 위한 준비는 뭐 없었다. 준비는 전혀 되지 예. 않았다는 취지에서 이걸 제출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그 계엄 관련 이제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그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 다음에 경제 민생 쪽 사람들을 이제 부르려고 생각을 하다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오자마자부터 이제 계엄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 하니까 반대를 하다 보니 조금 그 경론을 벌이다가 이제 최상목 장관을 비롯한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민생경제부처 장관 한 대여섯 명 연락하는 거를 조금 늦게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최상목 장관에게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 그 협조 문건이라고 그 만들어서 전달을 하려고 했던 그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당연히 처음에 왔던 사람들만 상대로 회의 마치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만 보시면 오히려 그런데 지금 피고인 주장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결국은 그 처음에 불렀던 위원 그러니까 그 뭐 국무위원이나 그 국정원 장관 이외 그러니까 국정원장 이외에도 네. 추가로 부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문건이 이 있었다는 최상목 문건이 지금 피고인 주장대로 하면 피고인한테 유리한 문건이거든요. 이거 지금 부동의를 유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입증 취지, 검찰의 입증 취지가 그 내용을 문제 삼을 거라면은 저희는 부동의를 하지만은 검찰이 방금 진술한 바와 같이 그런 취지의 입증 취지라면은 저희는 뭐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 그냥 부분은 뭐 법정에서도 129 사건에서도 그런 취지의 이제 그 자기가 이 문건을 이렇게 적었다라고 해서 최상목에게 주려고 했다가 이제 내려가 바로 제가 회의를 그 대국민 담화를 하기 위해서 프레스룸으로 내려가고 자기는 국방부 지휘 통제실로 가는 바람에 그 최상목에게 전달을 못해서 우리 직원한테 맡겼다가 나중에 전달을 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벌써 처음에 그 필수위원으로 오지 않았던 최상목에 대해서도 그런 게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당연히 최상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계엄에 관련해서는 행안 법무 외교 국방 통일을 먼저 아무래도 국가 안보와 관련되고 법과 관련된 거니까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이 사람들하고 먼저 논의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그 5명인가 추가로 부른 사람도 뭐 문체부 장관 이런 데 막 전화해서 한 게 아니고요. 딱 경제 민생 장관들만 부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짜여져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 피고인 측 주장 내용도 그렇고 특검에서 제출하시는 취지도 이와 같은 문건이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됐던 문건들이 담화문 포고령 그리고 특별지시 문건 그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특별지시 문건의 내용은 지금 본건 공소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고 네. 그 자체가 지금 진술 증거로 그 전문 증거로 제출된다기보다는 이런 문건이 준비됐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 제출되는 거기 때문에 원본 동일성 부분 뭐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동의하신다는 취지시니까요. 예, 특검의 입증 취지가 그와 같다면은 특검의 입증 취지 부인하고 증거 동의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저게 문건의 제목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 문건이 아니고요. 국방장관의 협조 문건이라 특별 지시 같으면 제가 사전에 검토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에 본 적이 없는 문건입니다. 근데 다만 주무장관으로서 다른 국무위원들한테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뭐 구두든 메모든 하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예, 그 문건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만약에 어떤 내용 여부를 다툴 취지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공판 조서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예. 113번부터 115번까지는 특검에서 제출하신 취지 자체도 일종의 이런 문건이 사전에 작성돼서 현존한다는 일종의 증거물로 제출하시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증거 서류로 받지 않고요. 요거 증거물로 채택해서 다 채택하겠습니다. 그 예. 비고란에 일단 증거물로 저희 증거 채택했다고 좀 표시해 주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럼 증거 체부 관련된 부분도 다 말씀드렸고 추가 증거 체부까지 다 정리가 됐으니까요. 지금 준비하신 CCTV 영상부터 증거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네, 뭐 특검 저희 PPT로 준비를 좀 예. 했는데요. 재판장님,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예. 그 특검이 추가 제출한 이 CCTV 영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별건 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나 다른 데서 열람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 CCTV 영상이 그 국가 기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등산은 안 되고 열람만 했었습니다. 예. 그때 영상의 하단에 보면 시각이 명확히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저희의 내심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각 행위자들의 행동했던 시각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 사건에서 등산 영상에는 그 시각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시각이 그 플레이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플레이어로 아. 하면 재생이 시간이 같이 뜨고 어떤 플레이어로 하면 그 재생 매체의 문제지 그 파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CCTV 영상 관련된 증거 조사는 지난 기일에도 고지해 드렸는데 일단 특검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피고인 측 입장에서도 강조하시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 있으시면 그러니까 검사님이 거기를 이렇게 스탑을 하시거나 해서 설명하시고 아마 좀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변호인 측에서도 이어서 바로 하시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시간 사이에 혹시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그 부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예, 특검에서 그렇게 그거 이렇게 좀 저기 찾으셔가지고 네. 같이 쭉 시간 순서대로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예. 자 진행하시죠, 선생님. 네, 지금부터 2024년 12월 3일 18시경부터 12월 4일 09시경까지 영상이 촬영된 증거로 신청한 대통령 CCTV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CCTV 촬영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대통령실 건물 5층이고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되는 그 복도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입니다. 등장인물들의 혹칭은 2024년 12월 3일 당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중요 부분에 대해서만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복도 18시 46분경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간단한 저녁 식사 후 집무실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18시 48분경 상황입니다. 집무실로 이동한 피고인이 이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사건 판결문 등에 의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장관과 2024년 12월 3일 19시 20분경 삼청동 안가에서 조주호 경찰청장, 김복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모습은 삼청동 안가로 가기 위해 대통령실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19시 46분경 상황입니다. 피고인과 김용현 장관이 19시 46분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19시 58분경 그 복도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사람이 그 대통령실 부속실 소속 김정환 수행실장입니다. 공소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총리 한덕수, 국정원장 조태용, 일부의 국무위원들만 소집해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고 김정환 실장이 19시 58분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위 사람들에 대해 기재에서 나와서 연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장님, 그 저희가 중간 중간에 끼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예, 필요하신 예,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58분 이전에 17시 51분 43초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17시는 19시 51분 43초입니다. 저희가 지금 컴퓨터에는 그 CCTV 전체 파일은 없어서 없어서. 그냥 이게 그 김정환이가 전화한 사람, 뭐 국정원장 이렇게 있지만 제가 직접 전화하거나 또 국방장관이 같이 갔다가 삼청동 갔다 와서 자기가 전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김정환이가 다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하시죠. 예, 네. 이따가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네, 증거 네. 조사하면서 지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착한 팀들은 김정환이나 강기부 부속실장이 전화를 했는데 첫 번째 그 총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중에 2명은 장관이 전화하고 3명은 제가 전화했나 그래요. 그래서 통화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뭐
증거에는 있는데 참고로 김용호 장관은 이제 김정한 실장 네. 네. 총리하고 누구는 제가 직접 전화했고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전화한 사람이 아마 이상민인가. 그래서 울산에서 KTX가 올라오다가 그냥 바로 와라 해가지고 조금 일찍 도착했고 열차 기간 그런 관계입니다. 김정환이가 전화한 사람이 아마 1차 도착한 사람 중에는 다가 아니고 한둘 정도였죠. 계속 진행할까요? 예, 네. 그렇죠. 이와 같은 소집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 박성재 장관이 20시 14분경 대통령실로 도착합니다. 네, 이후 20시 16분경 대접견실에 입실해서 대기하다가 20시 27분경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이상민 장관이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20시 36분경 상황으로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바로 대접견실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가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접견실에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덕수 총리 도착 모습입니다. 20시 40분경 대통령실 5층에 도착해서 대접견실로 이동해서 김영호 장관과 함께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대기하다가 20시 45분경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실할 때는 아무런 서류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20시 49분경 대통령실로 도착해서 대접견실로 이동해서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20시 53분경 상황이고 당시 대기하던 외교부 장관과 대접견실에서 만나 대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조태열 장관과 조태용 원장이 김정한 실장의 안내에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8시 멤버들이 대접견실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그 추후에 저희 측 증거 조사할 때 증거 설명할 때 말씀드릴 텐데 그 6명 8시 멤버가 집무실에 있다가 대접견실로 퇴실한 시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전원이 21시 09분 26초에서 뭐
1분 가량 사이에 한꺼번에 다 같이 나옵니다. 이 시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원이 퇴실한 상황이고 당시에는 국무회의 구성원 7명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 의사 정족수가 11명이므로 의사 정족수 충족을 위해서 4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1시 11분경 상황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다고 건의하고 이에 따라서 추가로 국무위원들의 소집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김정한 수행실장이 대통령 집무실로 호출을 받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그 시각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뭐 8시 멤버 6명의 국무위원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추가 국무위원을 김정환에게 지시를 했고 이 부분 저희가 다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특검 측에서도 그 6명 국무위원이 바로 나오자마자 김정환에게 지시를 했다는 점 21시 11분에서 21시 13분에 김정환을 불러서 집무실에서 이 부분을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서 특검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네, 김정한 실장이 피고인이 불러주는 추가로 소집해야 되는 사람들을 적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경제민생장관들이고 1차 팀이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나오면서 바로 저 2차 팀들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네. 이와 같이 소집이 시작된 후 김영은 장관과 국무총리 한덕수가 손가락 4개를 표시하며 추가로 4명이 더 필요하다는 듯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추가 국무위원들 소집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직후에 이 당시 김용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표시할 때 복도의 상황인데 이 장면에서 확인되는 지금 사람은 이도훈 홍보수석 그리고 방금 전 여성분은 부속실 최소영 행정관입니다. 어떤 자리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비서실장, 안보실장, 수석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다들 참석하기 때문에 배석하기 위해서 대기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한 총리 도착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장은 원래 국무회의 그 배석 요원은 아닌데 비상계엄에 관련된 국무회의다 보니까 국정원장은 별도로 이제 부른 것이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1차로 장관들 소집하고 국정원장 부르 당시에 네. 이미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그 실장들이나 이런 주요 사람들도 대기를 시켰다는 네네. 식인 여기 건가요? 요 왼쪽 방으로 들어가면 동그란 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비서실장, 안보실장하고 일부 수석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8시에서 9시 전 사이에 도착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연락해서 그렇습니다. 그 대기를 하라고 네네. 지시를 하셨다는 건가요? 저녁 식사하러 나간 사람들 오라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다 얼굴 보고 저 국무위원들 올 때까지 가서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 방에 있다가 뭐 저한테 뭐 계엄 얘기도 아마 나왔을 텐데 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유혈 사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 뭐 이런 계엄에 대한 좀 부정적인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 검찰에서 얘기하시는 8시 멤버가 도착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그 있는 무렵일 겁니다 아마. 그 무렵에 네네.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총리 도착할 무렵보다 조금 앞서든지 비슷한 시간이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8시 멤버들을 만나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실장들하고도 일부 이 계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셨단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같이도 있었던 거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비서실장,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그 1차로 도착한 국무위원들하고 섞여서 같이 제 방에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저 접견실에 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시죠. 조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CCTV 상하고는 조금 배치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사전에 뭐 하신 주장이 아니라서 근데 필요하시다면 아니, 아마 그거는 아마 이 정진석 오후에 비서실장이나 말씀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찰이나 어디 뭐 특검에서 조사를 한 거로 아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죠. 네. 이 부분도 김영현 장관이 무언가 손짓을 계속하면서 당시 참석자들과 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국무총리가 40 몇 분에 왔죠? 40분쯤 오고 조태열 장관이 8시 49분인가 이렇게 왔으니 그 저 9시 한 10분경 11분경까지 사이에 제 방에서 한 20분 이상을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계엄에 대해서. 네. 자기 의견을 듣고 원래는 바로 연락을 2차 저 후속 팀들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와서 뭐 자기들 얘기부터 하고 막 반대하고 하니까 좀 격론이 벌어지다 보니까 연락하는 시간이 한 10분, 20분 늦어진 거죠. 그래서 9시 한 11분경에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저 메모지를 준 겁니다. 네, 퇴실하자마자 바로 김정한 그 제 수행실장한테 연락하라고 줬고요. 그 사람들이 다 저기입니다. 경제민생장관만 했습니다. 예. 다음 진행하시죠, 검사님. 네. 계속해서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기 위해 최소 행정관하고 김정환 실장이 연락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오영주 장관은 당시에 그 여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야? 김정환 실장이 계속 전화를 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경원들입니다. 네, 김용현 장관이 나오는 모습이고 요 잠깐 1초만 뒤로 김용현 장관이 나오는 모습 여기 멈춰주시죠. 여기 이게 무슨 보면 봉투 들고 있죠. 네, 노란색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봉투는 아까 제가 멈춰달라고 했던 부분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 사건 그 국무회의의 준비에 대부분 다 지시는 문건이 이 김용현 장관의 노란색 봉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특감 측이 주장하는 국무회의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 봉투의 존재 자체로 부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재판 때 제가 보니까 김용현 장관하고 제가 이제 내려가서 저는 대국민 담화 브리핑룸에서 하고 김용현 장관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로 가는데 자기가 미처 전달해주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그 저 메모장을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 김정한 수행실장한테 주고 저는 대국민 담화를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국무위원들하고 국정원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접견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그때 김정한 그 수행실장이 이 김용현 장관이 맡긴 봉투를 저한테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 3개인가 4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나는 저 주상목. 기재부 장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건너서 주고 나머지 3개는 해당자가 없으니까 봉투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 재판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벌써 그 국무회의 참석자를 상당히 예정을 해뒀다는 그 얘기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도 특검 측이 계속해서 영상을 재생을 하겠지만 그 정족수가 다 차고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고 나서 정족수가 다 차고 나서 김용현 장관이 이 노란색 봉투에서 문건을 꺼내서 강희구 부속실장에게 문건을 복사해오라라고 시킵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문건이고 그것 자체로도 이 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계엄 선포문인데요. 그 계엄 선포문이 이제 뭐 계엄을 몇 시에 전국 어디에다 하고 계엄 사령관은 누구고 뭐 이런 거를 적은 국무회의 상정 안건입니다. 그 계엄 선포문이요. 그 상정 안건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재판장님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저희가 쭉 하고 그러면 뭐 메모를 하셨다가 좀 아닙니다. 이게 그때그때 말씀을-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건 뭐 일단 원래 이렇게 네. 그때그때 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네, 조금 알겠습니다. 검사님이 이게 자꾸 끊겨서 조금 이렇게 네, 동영상 이렇게 좀 같긴 흘러가서 한데. 이렇게 조금 네네.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 예, 어차피 예.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밑에는 정확히 시간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온 걸 가지고 하다 보니 다음으로 21시 29분
상황입니다. 당시 소집 연락을 하던 김정환 실장에게 김영정이 또 손가락 4개를 표시하며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계엄 선포 담화 시간이 22시 밤 10시로 예정이 돼 있고 방송 준비를 시켰는데 그 처음에 온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2차 팀들 소환이 좀 연락이 늦어지다 보니 좀 빨리 불러라 한다. 결국은 30분 늦어졌습니다. 계엄 선포가. 다음 슬라이드. 네, 21시 34분 상황이고 이때는 김영용 장관과 박정준 경호처장의 모습입니다. 이때 그 김영용 장관이 경호처장 박정준에게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며 협의를 하는 모습인데 그 대통령실 출입은 경호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정에 없던 국무위원들을 출입시키기 위해서는 경호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김영용 장관이 경호처장과 논의를 하는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예, 지금 퇴실하는 사람이 이제 한덕수 총리인데 제 방에 그 통화 있다가 또 기록을 다시 보면 나오는 거죠. 이때 그 피고인께서 그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화를 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 그 상황을 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래서 빨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한덕수가 직접 보시면 지금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고 통화 기록상으로 이때 그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들어오라는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상목 그- 장관이 아마 21시 50분 조금 넘어 도착할걸요. 네. 재판장님, 이분이 저희의 쟁점인데 이 사건 위증죄로 기소된 이유가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하자고 건의를 해서 마치 이런 그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다른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먼저 같이 8시 멤버 이상민 그리고 그 조태열 등의 이제 진술 조서에 보면은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하자고 건의를 한 시점이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 한덕수는 29분 41초에서 지금 21시 35분 43초 지금 이 시점에 한덕수가 이제 집무실로 대지협견실에 있다가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께 국무회의를 하자고 이제 건의를 한 부분인데요. 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하자고 건의를 하러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아까 김정한 그 부속 수행실장을 불러서 추가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자기의 건의 때문에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의 생각일 뿐이지 지금 그 전에 이미 국무회의를 위하여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서증조사 때 한덕수 진술서를 통해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국무위원들 소집 관련돼서 논의를 하는 모습이고 당시 피고인이 그 상의 자켓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모습도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소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계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설명하고 계속 우리 방과 이 제 집무실과 이 대접견실을 자기들도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예. 다음 네, 대접견실 21시 59분 상황이고 최상목 부총리가 대접견실로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22시가 임박해서 아마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상의 자켓도 다 갖추어 입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여기서 20분 조금 더 지체가 되거든요. 네, 다음 슬라이드. 송미령 장관이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22시 03분경 상황입니다. 송미령 장관 도착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9명이 소집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송미령 장관 도착 이후 22시 04분경 피고인 국무총리 한덕수가 다시 대접견실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송미령 장관이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서 있고 김용 장관이 주출입문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지금 이때도 김용현 장관은 봉투를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의사정도 착오 등으로 인해서 피고인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다가 참석자들이 만류를 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은 그 주침문을 통해 그 대접견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참석자들이 말리는 바람에 다시 돌아왔고 이때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이 일어서서 대통령을 만류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없는데 지금 특검이 그 추정을 해서 지금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서증 조사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제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영상대로 그냥 있었던 사실대로 하시지 그 내용 그 행동하는 당사자의 행동의 의미를 특검이 부여를 해서 진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주장이니까요. 저희도 네. 주장으로 당연히 주장과 뭐 사실은 재판장님께서 구별을 하실 테니까. 네, 다음입니다. 김용 장관 22시 12분경 상황인데요. 김용 장관이 들어와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다시.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는데 약 2분 후에 조기용 장관이 입실을 하게 됩니다. 조기용 장관을 포함하면 이제 국무회의 구성원 10명이 소집된 상황이고 조기용 장관 2분 뒤에 도착하는 점에 비해서 아마 이제 그 경호처 등을 통해서 김용 장관이 조기용 장관이 대통령실로 진입한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국무위원 1명이 부족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특검의 추측이라고 진술합니다. 김용 장관이 손가락 하나를 가리킨 후에 이제 피고인이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착석하는 모습입니다. 네, 조기용 장관이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22분 이미 5초경 상황입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뭐 총리나 도착한 장관들하고 벌써 8시 뭐 한 40분 때부터 오기 시작했으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 이제 정족수를 갖춰서 이제 실제 국무회의도 그 차관회의라는 거를 미리 관련 차관들끼리 먼저 차관회의를 하고 실제 국무회의에 올라오면은 안건은 뭐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관회의는 없지만 이미 대통령실하고 접견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다 왜 왔는지도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하고 또 저도 듣고 의견을 듣고 저도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8시 한 적어도 총리 도착한 한 8시 40분부터 계속해서 지금 1시간 반이 넘도록 이렇게 대화를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조기용 장관 도착하는 모습까지 보셨고 이로써 국무회의 구성원은 1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도착하는 모습이고 김용현 장관도 이제 대접견실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이로써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소집이 됐고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됐습니다. 네, 오영주 장관 도착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자 아까 뭐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 장관이 문건 하나를 나눠줍니다. 봉투에서 그래서 문건을 주고 네. 죄송합니다. 네. 김정한 강의구 실장이
밖으로 나가서 이를 복사해 오는 모습입니다. 이때 복사해 온 게 계엄 선포문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11부 복사했습니다. 저게 아마 좀 일찍 도착해서 집무실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미리 좀 나눠준 거 아니에요? 지금 오영주 장관 도착하고 약 2분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요. 이때 김영우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주는데 뭐 끝에 앉아있던 오영주 장관은 이를 뭐 받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브리핑 룸으로 이동하는 피고인과 김영우 장관의 모습입니다. 다음. 네, 서류를 22시 18분 복도 상황이고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서류를 놓고 와서 김영우 장관이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김영우 장관이 놓고 온 서류를 한덕수 총리를 통해 받아들고 대접견실을 다시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후 김영우 장관과 피고인이 서류를 확인하고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 담화를 위해 브리핑 룸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고 네,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상으로 CCTV 증거 조사를 네. 마치겠습니다. 피고인 측 지금 요 영상 외에 아까 뭐 준비하신 게 따로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요 CCTV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사님 그 전체 파일도 컴퓨터에 갖고 계시죠? 필요하신 부분 적시하셔서 좀 같이 볼까요? 끝나고 제가 밑에 가서 예, 한 5분 정도 담화를 하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 방에 예, 다들 대기하고 있고 예. 거기서 또 뭐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도 제가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제가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제 플레이어에서는 그 시각이 표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따가 점심 시간에 이 컴퓨터를 그 법원 컴퓨터를 확인해 보고 영상에 그 시각이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저희는 오후에 따로 하시겠어요? 네, 그 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후에 시간이 근데 결국은 지금 피고인 측 조사하실 증거 조사는 CCTV 영상이 주된 부분인가요? 다른 부분 혹시 뭐 추가로 제시하시면서 여기서 같이 조사하시고 싶은 점은 뭐가 있어요? 저희 변호인 의견서 진술하면서 그때 같이 제시하면서 진술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의견 진술하고 그 변호인 의견 진술하면서 필요한 부분 증거 제시도 같이 예, 병행해서 그렇습니다. 하시겠다는 예. 뜻이시죠? 그거 혹시 시간을 전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 CCTV 영상도 필요한 부분 재생해서 보고 네. 설명하고 하신다는 네, 거죠? 저희 뭐 의견서 오늘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3, 4 그 증거 거시하면서 의견서에 다 제시할 증거들은 다 녹여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시간 반 정도면 1시간 반 충분할 것 정도? 같습니다. 검사님은 혹시 어느 정도 지금 증거 조사 필요하세요? 저희도 비슷한 정도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양측에서 그러면 증거 조사 그렇게 하고 혹시 최종 의견 진술하고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세요? 저희는 가름하겠습니다. 그거에 가름해서 예,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하시고 저희는 그래서 최종 네. 의견 진술까지 2시간 정도 좀 2시간 예. 정도. 예. 저희도 뭐 최종 의견은 30분 내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2시간. 혹시 증거 조사 시간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완료할 수 있을 것 1시간 같습니다. 반 정도. 제가 지금 사실은 오후에 지금 저희가 2시부터 4시까지 하면 시간이 6시까지 하면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예. 그 4시간에 다 소화가 되는지 아니면 조금 증거조사를 지금 어차피 오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일부 증거조사를 좀 먼저 하셔서 한 30분 정도 진행하고 끊었다가 또 오후에 하시고 하면 어떠신가 싶습니다. 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검찰 측 증거 조사부터 먼저 조금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어서 진행한 다음에 양측 최종 의견 듣고 그 하시면서 약간 변호인 측도 증거 제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예. 그럼 검사님 이어서 증거 조사 하시죠. 예, 준비되셨으면 진행하시죠. 재판장 잠깐만 그 예. 증거 조사하기 전에 그 다른 재판부도 동일하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특검이 제시하는 증거의 자구를 전부 다 일일이 다 읽고 그다음에 또 요즘 내용까지 전부 다 각 증거마다 설시하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하기 예. 때문에 해당 증거가 어떤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제시하고 입증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이렇게 송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지고지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자세히 저희가 같이 증거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92조 등에 따라 증거 서류 제시 및 간략히 요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3번은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사건 재판에서 한덕수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순번 6번은 국무총리였던 한덕수의 진술서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피고인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먼저 국무회의에 대해 건의를 했고 피고인은 국무총리 한덕수의 건의 전까지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번 8번은 피고인의 2025년 1월 26일자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소장, 순번 9번도 피고인의 2025년 5월 1일자 체포방해 사건 공소장, 순번 10번은 피고인의 2025년 7월 19일자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장입니다. 순번 13번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속영장 4번, 순번 14번은 구속영장 4번 교부 확인서, 순번 15번은 위 구속 취소 결정서, 순번 16번은 구속 취소에 따른 석방 지휘서입니다. 순번 18번은 한덕수의 진술로 제가 피고인에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라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순번 19번도 한덕수의 같은 내용의 진술입니다. 순번 20번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 결정문으로 피청구인 한덕수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순번 21번은 피고인에 대한 탄핵 결정문으로 한덕수가 피고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자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순번 22번도 한덕수의 진술로 앞선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입니다. 순번 24번은 한덕수의 진술로 피고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럼 그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라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한덕수의 건의로 인해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충족시킬 추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순번 25번도 한덕수의 진술로 앞선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입니다. 순번 26번도 한덕수의 진술로 피고인에게 처음 국무회의를 건의하였을 때 피고인이 그렇게 해보시죠 라고 답을 했고, 재차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피고인이 좀 기다려 보시죠 라고 답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한덕수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면 뭐 이미 준비 중이다 이런 답변을 하였을 것이지, 이렇게 그렇게 해보시죠 라는 대답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번 27번부터 순번 30번까지 역시 한덕수의 진술로 앞선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국무위원들을 모으자라고 건의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순번 32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이상민의 진술로 국무회의는 거쳐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에게 건의를 했고, 국무총리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순번 33번부터 순번 37번까지도 이상민의 진술로 앞선 진술 내용과 같은 진술입니다. 순번 39번은 외교부 장관이었던 조태열의 진술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을 때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고, 순번 40번도 조태열의 진술로 한덕수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대통령님을 설득했다 이런 말을 했었다는 내용입니다. 순번 41번부터 44번까지도 조태열의 같은 취지의 진술입니다. 순번 46번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의 진술로 비상계엄 당일 상황에 대한 내용이고, 순번 47번도 박성재의 진술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순번 48번도 같은 취지의 진술입니다. 순번 50번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의 진술로 2024년 12월 1일경 피고인이 계엄에 필요한 사항을 물어봐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하고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순번 51번부터 53번까지도 김용현의 진술로 같은 취지의 진술입니다. 순번 55번에서 59번은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용호의 진술로 당시 어느새부터 국무회의를 해야겠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것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순번 61번에서 62번은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의 진술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국무위원 중 누군가가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순번 63번도 같은 취지의 조태용 진술입니다. 순번 65번은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희구의 진술로 김정한으로부터 한덕수가 피고인에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입니다. 이제 강희구의 진술도 순번 66번부터 69번까지 있는데 앞선 진술과 모두 같은 취지의 진술입니다. 순번 71번은 대통령 수행실장이었던 김정환의 진술로 피고인의 지시로 추가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하였다라는 내용이고, 순번 72번은 한덕수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기다려달라, 요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순번 73번도 앞선 진술과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순번 75번은 국무조정실장이었던 방기선의 진술로 한덕수로부터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는 말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이고, 순번 76번, 77번도 같은 취지의 방기선의 진술입니다. 순번 79번은 대통령실 CCTV 영상
타임라인을 첨부한다는 내용의 수사 보고이고 순번 80번에 그 타임라인 전체를 증거로 편철하였습니다. 예, 순번 86번은 이 사건 국무위원들의 통신 가입자 조회 회신 내용입니다. 순번 이거 지금 80 85번 예. 말씀하신 순번 거죠? 85번입니다. 통신 가입자 조회 회신 내용이고 순번 87번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이 선포문에 나와 있듯이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자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하였는데 뒤에서 살펴보듯이 21분 14분경부터야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을 위한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정한 22시까지 국무위원들을 모두 소집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던 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순번 88번은 추가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받았던 최상목의 진술로 추가 소집된 국무위원인 최상목은 21시 33분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하였고 21시 37분경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찾으시니 대통령실로 들어오라 라는 정도의 연락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순번 89번은 최상목의 통화 내역입니다. 순번 90번도 추가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받았던 송미령의 진술로 21시 30분경 강희구 부속실장으로부터 찾으십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만 들었다는 취지입니다. 순번 91번과 92번은 송미령과 그 수행비서의 통화 내역입니다. 순번 93번도 추가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받았던 조규홍의 진술로 21시 14분경 강희구로부터 대통령께서 급히 찾으시니 용산 대통령실로 와달라 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순번 94번도 추가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받았던 오용주의 진술로 21시 42분경 김정환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찾으시니 빨리 들어오시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입니다. 순번 95번은 오용주의 통화 내역입니다. 이렇게 추가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향한 국무위원들은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전혀 없었다가 한덕수의 건의를 듣고 급하게 추가 국무위원을 소집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순번 96번은 추가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받았던 박상우의 진술로 21시 18분경 아무 설명 없이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이고 박상우가 대통령실에 도착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순번 97번은 박상우의 통화 내역입니다. 순번 98번도 추가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받았던 안덕근의 진술로 강희구로부터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하던 중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순번 99번은 더 가까이 사는 이주호 장관에게는 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본인은 국무회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순번 100번은 안덕근의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입니다. 순번 101번은 이 사건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하여 그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순번 104번과 순번 105번은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했던 이주호, 유인촌, 강정혜의 집 주소를 알 수 있는 재산 공개 정보와
위 사람들의 집에서 대통령실까지의 이동 시간을 계산한 네이버 지도입니다. 피고인은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경위에 대해 가까이에 있는 국무위원들을 먼저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까지 약 13분 거리에 있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26분 거리에 있는 안덕근에게는 소집 통지를 하는 등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무위원들을 선별하여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순번 106번은 피고인의 범죄 경력 조회입니다. 예, 추가 증거 순번 108번은 한덕수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관련 판결문으로 한덕수가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지금 있는 국무위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 라는 건의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순번 109번은 피고인의 허위 공문 작성 등 사건 판결문입니다. 피고인이 강희구, 한덕수, 김영현과 공모하여 마치 계엄 선포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순번 110번은 김영현의 증언 녹취서로 2025년 11월 19일 김용현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순번 111번은 한덕수의 피고인 신문 녹취서입니다. 한덕수는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본인이 피고인에게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자라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예, 순번 112번은 방금 증거조사하였던 대통령실 CCTV USB입니다. 예, 순번 113번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 준비하였던 비상계엄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순번 114번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순번 115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상목에게 주어진 특별지시 문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계엄 선포문, 포고령, 담화문, 특별지시 문건 등 많은 문건을 준비하였지만 정작 헌법상 계엄 선포의 필수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 및 부서에 필요한 서류는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순번 109번 판결문에서 보았듯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국무회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관련 서류 역시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상으로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걸로 증거조사는 마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오후에 한꺼번에 제출 받을까요? 그래도 상관없겠죠? 네, 그러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일단 오전 재판은 저희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후에 이렇게 하시면 어떠세요? 변호인께서 요 변호인 의견서 진술하시면서 겸해서 증거 제시하실 것도 다 일괄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 그거를 2시에 먼저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검사님 구형 포함해서 최종 의견 듣고 그런 다음에 뭐 변호인 측 간단하게 뭐 최종 변론하고 피고인 측 최후 진술하고 그렇게 들을게요. 지금 피고인 신문은 생략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검찰이 먼저 그 구형 겸 최후 진술을 그러니까 그게 하고 그 부분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사전에 드리는 거니까 요 지금 의견서 진술을 하시는 게 사실은 증거조사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름해서 요걸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요걸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CCTV 영상이나 기타 이제 제시하실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조금 2시에 왜냐면 이제 저희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도 전체적인 부인 의견만 말씀하시고 그 취지를 설명하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2시에 먼저 요거를 쭉 진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검사님이 한 2, 30분 정도
구형 포함해서 최후 의견 진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듣고 그런 다음에 변호인 측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의견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그 다음에 피고인 최후 진술 듣고 그렇게 해서 변론 종결하고. 예, 그렇게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인 그 피고인 그 당사자의 그 최후 진술 외에 변호인의 최후 진술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짧게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2시간이라고 했는데 특검 측이 그 제출한 이 증거 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석에서 좀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것 외에 조금 더 반박을 할 거라서 한 2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좀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후 네. 시간 지금 말씀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추가적인 건 없으시죠? 아니, 제가 아까 특검에서 낸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 조금 법적으로 좀 안 맞는 것이 예. 옛날에 그 12.12.5.18 사건에서 5월 18일 그 영실기에서 했던 계엄 확대는 전 국무위원들이 저 부서 같은 걸 했습니다. 근데 원래 부서라는 거는 관계 국무위원과 총리와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 국무위원의 부서를 위한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주장은 그냥 자기 독단적인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저 기소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 모든 부서라는 것이 부서가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사 관련한 것도 부서고 뭐 조그만한 뭐 그 대통령령이나 부령 개정하는 것도 다 부서가 들어가는데 그런 모든 부서와 공문이 전부 전자문서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한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계엄 같으면은 국방부에서 기한을 해가지고 장관이 클릭하고 총리가 클릭하고 대통령이 클릭하게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할 것 같으면 국방부에 이거를 기획하는 담당 계장, 사무관, 뭐 저 서기관이나 부의사관이 미리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할 수 없어서 사후에 국방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강의구가 이런 거를 만들어 와서 이걸 네가 왜 만드냐라고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부서가 전 국무위원이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거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국무회의에서도 국무회의 자료를 전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게 아니라 각자 법령 개정안 그 저 대통령령 개정안 이런 게 나오면 해당되는 그 저 국무위원만 거기에 관련돼서 클릭을 하고 총리하고 저는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헌재 재판관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사전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보안 이유 때문에 지금 이 국무회의를 이런 식으로 보안 손님으로 해서 한 것도 정식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미리 알려지고 국민들이 동의하면 사전에 치안 수요가 많이 들어가면서 군투입 인원이 늘기 때문에 그 치안 수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국무회의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그 사후에 한 거를 사전에 한 거로 속이려는 의사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게 이 문서는 이미 폐기가 됐고 그리고 이 문서는 제가 저 작년 2월에 헌재에서 사전 부서를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문서가 존재가 발견이 돼서 존재하지 않는 문서 갖고 조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부서에 대한 개념도 없는 이런 일방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오전 재판 마치고요. 오후 2시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